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네, 산업안전 기사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이번 시간은 화학설비 안전관리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단골 출제죠.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방호장치 자체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특수화학 설비의 방호장치 3가지를 적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측장치입니다. 계측장치의 종류를 적으라고 한다면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을 계측했죠. 이상이 있을 때는 이상이 있다는 경보를 해야 됩니다. 자동 경보장치. 그리고 값을 긴급 차단해야 됩니다. 긴급 차단 장치 3가지가 되겠습니다. 2번은요. 특수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계측장치 3가지를 적어라. 그죠? 방호장치는 계측장치,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인데요. 특수화학 설비의 계측장치를 적으라고 한다면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가스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서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및 상태 2가지 적어라. 다시 말하면 작업의 위험 요인 2가지하고 동일합니다. 안전작업 대책 2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맨 얼굴과 면장갑을 끼고 용접하고 있다. 용접할 때는 용접용 보안면이고요. 전기 용접은 절연장갑이고 가스 용접은 안전장갑 착용해야 합니다. 용접 중에 줄이 짧아서 줄을 잡아당기는 순간에 호스가 뽑혔다. 이 말은 호스를 이렇게 접속할 때 접속부를 완전하게 조이지 않았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누설되어 불꽃이 튑니다. 산소 용기가 눕혀져 있다. 가스 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사용해야 되죠. 이것도 잘못되었고요. 작업장 바닥에는 철판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산소 용기를 눕혀서 사용해서 위험하다. 그죠? 용기 밸브 등이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서 사용해야 됩니다. 호스 접속부의 조인 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누출을 방지하여야 하나 조인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가스가 누설되었다. 너무 기니까요. 호스의 접속부에 조인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가스가 누설되었다. 물론 가스 누설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다 적어도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용접용 보안면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착용하지 않아 화상의 위험이 있다 적어도 되고요. 가급적 위에 거 위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지수가 부족할 때만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짐 등의 사고 위험이 있다. 자, 그런데 용접을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화기가 빛이 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이 있다. 화재 시 소화기가 빛이 되지 않았다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용접하는 주변에 소화기가 없다면 이걸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작업 대책입니다. 산소 용기는 세워서 사용한다. 호스 접속부에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조임을 철저히 한다 또는 조임기구를 사용한다까지 적어도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용접용 보안면,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없다면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혼자 피복 아크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드럼통이 놓여 있다. 용접 주변에 인화성 물질, 기름통이 있다는 거 위험하죠. 바닥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요. 용접 불꽃이 주변으로 튀고 있다. 그 말은 용접 불꽃이 튀는 걸 방지하는 용접 불꽃 방지 장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작업장은 용접용 보안면,
가죽장갑, 용접용 앞치마는 착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는 인근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화재 위험이 있다. 그냥 편하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 요건 생략해도 됩니다.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물론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용접 피움이나 용접 시 발생되는 유해 가스 제거를 위한 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작업장 환기가 안 된다면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면 되고요. 주변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다면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다 또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화재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화면은 인화성 물질, 그죠? 기름이나 가스가 되겠죠. 취급 및 저장소를 보여주는데요. 동영상을 참고하여 가스 폭발의 종류와 가스 폭발의 종류를 정의하라라고 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가스가 대기 중에 다량 유출되어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가스 용기가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가스가 다량 새어나와서 대기 중에서 구름처럼 모여서 점화원, 스파크가 탁 튀었을 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게 증기운 폭발이죠. 구름운이다. 그죠? 그래서 가스 폭발의 종류는 증기운 폭발이 되고요. 정의입니다.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되어 구름 형태로 모여서 점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다. 그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서 유출되어 운이죠. 구름 형태로 모여서 점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형입니다.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용융한 고열의 광물, 용융 고열물이다. 그죠? 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필답형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죠. 첫 번째는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용수나 빗물, 작업에 쓰는 작업용수나 빗물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격벽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죠?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작업용수나 빗물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두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6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에 물을 묻히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고요. 폭발성 물질 화재 시에 적합한 소화 방법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위험물이라 적힌 작업장에 들어서며 신발에 물을 묻힌다. 무엇 때문일까요?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앞에서 신발하고 바닥 사이에는 마찰 대전에 의한 정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화면에서 작업자가 바닥에 가루가 떨어져 있는 작업장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순간 신발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죠? 신발과 바닥 사이의 정전기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폭발성 물질을 소화하는 방법을 적으라고 했죠. 폭발성 물질은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제일 좋아요. 자, 냉각 소화라 적어도 되지만 다량의 주수, 많은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LPG 저장소에 설치하는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검지 센서에 적절한 설치 위치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LPG하고 LNG가 있다, 그죠? LPG는 액화 석유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누출되면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깔리겠죠? 그래서
이 가스를 감지하는 경보기는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LNG라면요, 액화 천연가스죠. 요거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우리 도시가스가 LNG잖아요. 이거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되면 위로 뜨겠죠. 이럴 때는 천정에 가까운 높은 곳에 설치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LPG이기 때문에요.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경보를 설정하는 설정치는 폭발한 게 몇 %인가? 다시 말하면 폭발한 게 몇 %부터 비경보해야 됩니까? 그죠? 폭발한 게 25% 이하부터 경보해야 된다. 이거 자주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주황색 가스 용기, 우리가 산록하고 외울 때 수소가 바로 주황색이었죠. 저장소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수소는 폭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저장소에는 방폭형 전원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환풍기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소 취급 시에 위험 요인을 고려한 결국은 수소의 특성 두 가지인데요. 암기형 문제입니다. 파란색 별표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수소의 특성,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요. 굉장히 폭발을 잘한다. 그죠? 폭발 범위가 넓어서 누출 시 폭발 위험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누출 시에 대형 폭발의 우려가 있다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위험한 건 연소 시에 발열량이 크다. 한 번 불이 나면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이 화재를 진압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금속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저장과 운반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금속에 이게 용기 안에 저장도 못하고 운반도 힘들다. 그죠? 그래서 수소의 특성입니다. 누출 시에 폭발 위험성이 크다. 폭발 범위가 넓어서 넣어도 좋습니다. 폭발 범위가 넓어 누출 시에 폭발 위험성이 크다. 연소 시에 발열량이 크다. 금속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저장, 운반이 매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가스 장치실의 구조 세 가지입니다. 가스 장치실의 구조. 이것도 필답형에 나왔죠. 그죠? 첫 번째, 모든 가스는 정체되어서 안 되죠.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쌓이면은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두 번째, 폭발은 위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은요, 그냥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그죠? 다시 봅니다. 가스 장치실의 구조입니다.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화면은 주유소에서 지게차에 경유를 주입하는 장면 보여집니다. 운전자가 흡연, 이렇게 경유 주입하는 옆에서 흡연, 담배 피다가 봐라, 불이 붙었습니다. 화면에서의 위험 요인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라 했습니다. 담뱃불에 해당하는 발화 형태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라 그죠? 뭐뭐 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하면 되겠죠. 인화성 물질 주변에서 흡연을 하여 화재 폭발이 우려된다. 나와에 의한 요건 생략해도 됩니다. 또는 경유를 주입하는 주변에서 흡연을 하여 화재 폭발이 우려된다 해도 되겠습니다. 담뱃불에 해당하는 발화 형태는 나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갑니다.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 장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어라. 암기형입니다. 필답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게이지 압력이 얼마를 초과하는 압력에 아세틸렌을 발생시켜서 안이 되는가? 얼마였습니까? 127kPa.
초과하는 압력에 아세틸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죠. 주관 및 분기관에는 자, 우리가 아세틸렌이나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방호 장치죠. 뭐죠? 안전기를 설치하죠. 그죠?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 치관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역시나 안전기를 설치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7kPa하고 안전기고요. 또 있습니다. 발생기실은 아세틸렌을 발생하는 발생기실은 행여나 폭발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야 합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얼마 떨어집니까?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죠? 화기하고 발생기실은 3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용해 아세틸렌의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배관 및 부속 기구는 동이나 동을 몇 % 이상, 70% 이상 함유한 합금은 사용해서 안 된다. 그죠? 자, 요거 암기가 덜 된 내용이 있다면 파란색 별표, 암기형이니까요. 동영상과 무관하게 암기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도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된다. 이건 파열판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된 장치의 명칭을 적으시오. 바로 파열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 적어라. 자, 이거는 필답형에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죠?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죠. 두 번째는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겠습니다. 바로 파열판이 설치된 거고요. 판이 압력을 분출하고 지금 작동해서 판이 깨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전 밸브 있고 파열판과 안전 밸브는 직렬로 설치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화학설비 공장에서 높이 설치된 굴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번입니다. 플레어 시스템 중에서 소각탑으로 스택 지지대, 플레어 팁, 파이로 버너 및 점화 장치 등으로 구성된 설비 일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고요. 플레어 시스템의 설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암기가 안 되셨으면 파란색 별표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탑의 끝부분에 지금 플레어 시스템 설치된 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 바로 플레어 스택이 되겠다. 그죠? 플레어 스택이고요. 플레어 스택은 안전 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그죠? 배출되는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연소해서 배출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안전 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위험 물질을 연소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또는 배출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형 영상과 무관하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적어라. 그죠? 가스 집합 용접 장치라는 거 볼게요.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했습니다. 이거를 배관, 관으로 연결한다. 그죠? 자, 요 그림 보니까요. 안전기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합부는 가스가 누설되지 않게 가스킷을 설치해서 상호 밀착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플랜지, 밸브, 콕 등의 접합부에는 가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킨다 하면 되겠죠.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줄이시고요. 하나의 주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공부했었죠. 그죠?
접합부는 가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킬 것.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되고요. 하나 지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 설치한다는 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암기형이죠. 암기 안 되셨으면 파란색 별표. 이렇게 화학에서 암기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 그죠?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 탱크, 로리, 드럼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는데요. 암기형입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나 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접속선, 접지선도 괄호,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뭐를 줄여야 된다? 전이차를 줄여야 된다. 그죠? 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는요, 잘못하면 유동대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접속선, 접지선을 연결해서 전이차를 줄여야 되고요.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액 표면의 높이가 주입관 선간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 속도를 초당 1m 이하. 우리가 유동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1m/s 이하로 주입한다라고 필기에서 배웠죠. 그래서 초당 1m 이하로 주입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도 암기형이죠. 다음 가스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퍼지를 실시하는 목적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퍼지라는 건 불필요한 가스를 제거하는 공정을 뜻하죠. 그죠? 가연성은 불이 붙고요. 지연성은 불 붙는 걸 도와주는 가스입니다. 이거는 왜 퍼지할까요? 바로 화재 폭발 방지 때문이겠죠. 독성 가스는 왜 퍼지합니까? 이걸 제거하는 이유는 중독을 방지하는 거죠. 중독 사고 방지입니다. 자, 그러면 불활성 가스. 가연성도 아니고 독성도 아니고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가스 왜 퍼지합니까? 이 불활성 가스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산소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산소 결핍을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연성하고 지연성 가스는 화재 폭발 방지, 네, 독성 가스는 중독 사고 방지, 불활성 가스는 산소 결핍 방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퍼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퍼지 작업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불필요한 가스를 제거하는 퍼지죠. 진공 퍼지. 압력을 낮추어서 빼는 거고요. 반대가 압력 퍼지.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위프 퍼지, 사이폰 퍼지 중에서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진공 퍼지, 압력 퍼지, 스위프 퍼지, 사이폰 퍼지가 됩니다. 자, 18번은 굉장히 단골입니다. 이런 거 나와주면 이제 점수 무조건 받아야 되겠습니다. 화면은 선박의 탱크 내부다. 자, 이거 바로 밀폐 공간이 되겠다. 그죠? 슬러지 처리 작업을 보여줍니다. 작업 도중에 한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비치해야 하는 비상시 피난 용구. 다시 말하면 밀폐 공간 작업 시에 필요한 기구, 대피용 기구 3가지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송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 그 다음에 섬유 로프, 사다리, 안전대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예, 송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는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할 때 숨쉬기 위해서죠. 그죠?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그 다음에 사람을 쓰러져 있다면 올려야 되니까요. 섬유 로프나 사다리, 사람을 묶어서 사다리 올려야 되고, 또 안전대, 그죠? 착용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섬유 로프, 사다리, 안전대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가 텐트 내부에서 30분 이상 작업할 경우에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를 2가지 적어라. 그죠? 30분 이상 작업한다면 작업자가 착용해야 되는 건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2가지입니다. 만약에 호흡용 보호구 3가지를 적어라 한다면 슬러지를 처리하다 보면 이제 슬러지에서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죠. 그때는 방독 마스크 추가하고요. 우선은 유독가스보다는 질식이 더 중요하니까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 안전조치사항을 3가지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밀폐 공간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제일 중요한 건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는 거다. 그죠? 첫 번째 환기입니다.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합니다. 2번째, 위험한 장소에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합니다. 2번째는 출입금지 표지입니다. 1번 환기, 2번 출입금지. 그죠? 출입금지라고 한 김에요. 작업자가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명이 나왔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밀폐 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한다. 3번째 인원 점검인데요. 입장, 퇴장 시 인원 점검 이러면 되겠죠. 10명이 들어갔는데 9명이 나왔다는 건 1명이 안에 쓰러져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인원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합니다. 지정하여 외부에 배치해야 됩니다. 4번째는 감시인 지정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작업장과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서 작업장과 감시인 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뭐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아마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자면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합니다.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 점검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합니다. 감시인을 지정하여 외부에 배치합니다. 작업장과 감시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합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물론 나머지 내용을 적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넘어갑니다.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어보라. 그죠? 설명 보겠습니다. 선박 밸러스트 탱크 내부니까 밀폐 공간이고요. 작업하던 중에 작업자가 쓰러지는 장면 보여집니다. 작업자는 송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으며 산소 농도 측정도 하지 않았다 나옵니다. 그죠? 자, 위험 요인이니까요. 자, 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산소 결핍의 위험이 있다. 작업자가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산소 결핍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질식이나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다. 뭐 산소 결핍으로 통일해도 됩니다. 송기 마스크 사다리나 섬유 로프 등 비상시 구출 용구를 갖추지 않아 위험하다. 한 3가지니까요. 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산소 결핍 위험이 있다. 송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 산소 결핍 위험이 있다. 또는 질식 위험이 있다. 작업 중에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다. 뭐 이 정도 적어도 되겠습니다. 21번 넘어가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특별 교육의 내용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자, 특별 교육은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작업하는 방법과 순서를 알려준다라고 했는데요. 작업 내용, 안전작업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밀폐 공간에서는 질식 사고가 많으니까 스스로 응급처치하고 구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요한 보호구가 있을 땐 보호구 착용이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이 밀폐 공간은 송기 마스크니까 넣어야겠다. 그죠?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밀폐 공간은 산소 농도 측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건 이제 요 세 가지 보통 공통이고요. 밀폐 공간의 특징이다, 그죠?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한 개 더 넣자면 장비나 설비나 시설 등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작업 내용, 안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하고요.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시의 특별 교육 내용,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의 특별 교육 내용에 공통으로 기억할게요.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자, 우리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하고 밀폐 공간 특별 교육하고 알려야 되는 걸 교육하겠죠. 그리고 화학설비 탱크도 밀폐 공간이니까요. 밀폐 공간 알려야 되는 사항 특별 교육하고 비슷하다, 그죠? 첫 번째는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요 세 가지는 특별 교육의 공통이죠. 지금은 밀폐 공간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산소 농도 측정이니까요.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네 가지 공통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다 되시는 분은요, 각각 차이 나는 점 보시고 좀 더 상세히 암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리 감독자의 직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암기법 먼저 볼게요. 밀폐 공간의 관리 감독자는요, 측정 장비, 환기 장치, 송기 마스크, 작업 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공기가 적정한지를 작업 전에 측정해야 되고요. 송기 마스크 착용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에 사용하는 측정 장비, 산소 농도 측정하는 측정 장비, 환기 장치, 송기 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일. 두 번째는요, 작업을 하는 작업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일. 세 번째는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일. 세 가지가 쉽죠, 그죠? 측정 장비, 환기 장치, 송기 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합니다. 작업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합니다.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합니다. 물론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 작업을 지휘한다. 요거 적어도 괜찮습니다. 23번 넘어갑니다. 화면은 밀폐 공간 작업을 보여줍니다. 산소 결핍이란 산소 농도가 얼마 미만인 상태다. 산소 결핍은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죠. 18%는 산소 결핍이 아니란 거죠. 17%부터다, 그죠? 미만까지 기억하시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자를 구출하는 경우, 구출하는 자가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는 구출하는 자도 질식되면 안 되니까요.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다. 그죠?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보호구의 종류를 세 가지 적으시오. 요건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송기 마스크,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형이죠, 그죠? 자주 나옵니다. 밀폐 공간의 적정 공기 수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정한 공기라 하면 산소 농도 범위는요, 얼마 이상? 18% 이상, 얼마 미만? 23.5%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탄산가스, CO2죠, 그죠? 1.5% 미만이 됩니다. 일산화탄소, CO죠? 30 ppm 미만. 황화수소는요, 10 ppm 미만인 공기죠. 그래서 지금은 단위가 나왔지만요, 공부하실 때는 단위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소는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는 1.5% 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인 공기를 말한다. 자, 그 다음 2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작업자는 밀폐된 탱크 내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에 다른 작업자가 외부에 설치된 국소배기 장치 전원을 발로 차서 국소배기 장치 전원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기가 안 되는 거다, 그죠?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 시에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으시오. 안전작업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조건 2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위험 요인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요. 국소배기장치 전원 차단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다. 국소배기장치를 발로 차는 바람에 전원이 차단되어서 질식할 위험이 있고요. 작업 중 환기 미실시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다. 국소배기 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면 문을 개구부를 통한 환기라도 돼야 되는데요. 환기를 미실시해서 질식 위험이 있다. 근로자가 송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다. 자, 이렇게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요. 송기 마스크하고 국소배기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 전원 차단으로 질식 위험이 있다. 송기 마스크 미착용으로 질식 위험이 있다. 또는 작업 중 환기 미실시로 질식 위험이 있다. 안전작업사항입니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수시로 환기를 실시한다. 작업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가급적 2가지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국소배기 장치 작동 및 환기 상태를 확인한다. 요거는 추가로 더 적으라 할 때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 전, 작업 중 수시로 환기한다. 작업자는 송기 마스크 착용한다. 작업 지휘자 배치하여 국소배기 장치 작동 및 환기 상태를 확인한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자, 이거는 암기형이죠.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우리가 국소배기 장치에서 빨아들이는 입구가 후드죠. 유해물질 지나가는 관이 덕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후드는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설치할 것. 고깃집 가면 테이블마다 후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부식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많이 나면 후드를 고기 불판 근처로 당기면 연기가 잘 빨아들여지죠. 이렇게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합니다. 지나가는 관입니다. 덕트의 길이는 짧게, 굴곡 부수를 적게 할 것. 자, 그 다음에 배출하는 배기구가 옥 내에 있으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배기구는 옥외에 설치할 것까지 4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 설치 조건입니다. 후드는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설치할 것.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덕트의 길이는 짧게, 굴곡 부수를 적게 할 것. 배기구를 옥 외에 설치할 것 4가지가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가 종사할 때에는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3가지 적어라. 암기형이죠. 필답형 공부했지만 암기가 안 되셨다면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작업, 암기법부터 볼게요. 우리 작업장에 밀폐 공간 어디 있는지, 그죠? 밀폐 공간 위치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 방안을 세우고 교육 훈련한다. 그죠? 밀폐 공간 위치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해서 관리 방안 세우고 교육 훈련하자. 이게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내의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두 번째는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세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죠? 네 번째,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요거 뭐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 하고 27번부터는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형 문제가 화학에는 많이 있죠. 필답형에서 암기가 덜 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